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차명진 전 의원, 지난 2015년 법적 처벌을 받았고요.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관련된 뉴스도 있었죠. 아주경제에서 나왔는데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 주장은 허위, 법원 재확인, 차명진 재심에서도 패소, 딱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광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허위 난다라고 한 사실 영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 사실 유포죄로 또 지금 다시 지금 그 걸리면은 아주 누범, 재범, 뭐 개전의 그 여지가 없습니다. 되고 아버지 잡혀가면 그 속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 괜찮아. 그러다 구속이 됐죠.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까 싶어.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저는 공약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엔 ILO 컨벤션 111조, ILO 협약 111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이미 없어진 제도를 가지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폐지된 제도를 들고 나와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또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야, 10년 전에 이미 내국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시 돌려세웠던 정책을 가져와서 캐나다가 해본 적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중국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미세먼지는 편서풍지대에서 서쪽에서 날아들어오는 것인데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가 애매하거든요. 결국 중국이 미세먼지의 원인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떤 협력을 일본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일방적 의견 같고요. 그게 한반도까지는 피해를 끼치는데 일본에는 전혀 피해를 안 끼친다. 일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피해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같은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응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다라고 알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본과 뭘 협력하냐라고 이준석 후보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너무 모르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멀지 않은 과거 얘기입니다. 2024년 서울에서 개최했던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선언했던 것, 혹시 뉴스를 안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사실이 있고요. 1999년부터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국제 공동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관계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던데 이준석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중에 중국발 영향력은 30에서 60% 수준이고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2% 정도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2019년에 발간됐던 국립환경과학원의 한중일 공동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2.1%로 보고 있는데 일본의 주요 도시에 대한 기여도도 24.6%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미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한중일이 1996년부터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국의 정책 수립 연구를 위한 공동 협력을 해온 바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하고 말하면 좋지 않을까. 예. 풍력 발전과 태양광의 대부분 장비라는 것이 택가리를 한다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산 풍력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태양광 장비도 그렇고 결국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대부분 장비라는 것이 택가리를 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택가리는 옷에 붙어 있는 택 있잖아요. 이걸 이제 바꿔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중국산을 외국산으로 표지가리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협종 정서를 가감없이 드러내신 부분인데 이것도 현실과 다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풍력 발전기의 터빈의 대부분이 베스타스나 지멘스 가메사 등 유럽산 발전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유럽산 발전기를 만드는데 철강 재료를 중국산을 갖다 쓰는지 이런지 저런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 발전기 자체는 중국산이라는 점을 정확히 좀 알아주십사고 말씀드리겠고요. 후쿠시마는 그 폭발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해일로 인해 가지고 바다 속에 지진이 로 인한 해일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수소 폭발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에 1-3호기에서 노심 용융 코어 멜트다운, 멜트 아시죠? 녹다. 노심이 녹았습니다. 이게 노심이 녹아서 1-3-4호기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뭐랑 똑같으냐면요. 같은 유튜브들을 보시나? 과거 윤석열 씨가 이런 말 했었죠. 전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말했던 거 지난 대선 때 어이없이 여러분들 보셨던 거 기억이 날 텐데 구독하는 유튜버가 똑같은지 김문수 후보도 폭발을 한 게 아니다. 해일 때문에 바닷속에 지진이 생기고 이래서 해일 때문에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데 이건 팩트체크를 떠나서 신문도 읽지 않는 부끄러운 이야기다. 외상센터인데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이 과정에 또 이제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저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 황제 행세 했던 사람 누굽니까? 김문수 도지사님. 산불이 난 날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날 소방 헬기로 기자회견 등 행사에 참석한 적도 있고요. 이거는 2014년 10월 18일 한겨레 신문에 기사로 났습니다. 이분 도지사 때부터 황제 노릇을 한 거네요. 목을 찔려서 정맥이 파손된 상태에서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탔던 이재명 후보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2014년 10월 18일자 한겨레 5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요. 산불 났는데 김문수는 소방 헬기 타고 국무총리 수행. 이렇게까지 황제 헬기를 사용한 장본인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황제 헬기를 말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겠고요.